화면 보이시나요? 네. 원래는 이제 오랜만에 NLP를 좀 하게 됐는데, 그, 원래 NLP 순서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C2C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제 C2C 관련해서 어텐션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왜 트랜스포머가 필요한지 좀 이해하는 과정이 원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너무 그러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바로 트랜스포머를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해서 이제 C2C랑 C2C 어텐션은 좀 이제 하진 않고, 근데 또 트랜스포머를 지금까지 좀 많이 논문 리뷰를 다 해보다 보니까 트랜스포머는 이제 좀 이제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인코더만 쓰는 이제 벌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내용이 좀 쉬운 것 같아가지고 벌트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이제 PPT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 따로 벨로그에다가 이제 논문 리뷰를 작성해 놓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토대로 논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트는 일단 제목은 일단 Pre-training of the Bidirectional Transformer for Language Understanding인데 NAACL 2019년도에 제출된 논문이고 우울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논문이 다루는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이긴 한데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블럭만을 쌓아가지고 만든 언어 모델이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벌트가 나오기 전에 어떤 한계점이 있었나라고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대부분 NLP 모델이나 비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프리트레인드 이제 모델 다운스트림 할 때 이제 피처 베이스나 파인 튜닝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피처 방식의 대표적인 모델로 이제 엘모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엘모 같은 모델은 양방향 LSTM을 사용해서 양방향 LSTM을 사용함으로써 여기 아래 보시면 나 배가 고파 저기 배가 지나간다. 여기서 말하는 배가 이제 문장에서 이제 그 배는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엘모는 임베딩 스페이스를 좀 잘 만들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양방향 LSTM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럼 여기서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엘모에서 만든 임베딩 스페이스로 그냥 다른 NLP 모델에서 이 엘모에서 만든 임베딩 스페이스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론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방법론들이 연구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엘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기에는 이런 양방향 LSTM을 활용한 양방향 학습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양방향 학습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원래 GPT-1이 기존에 같은 해지만 먼저 나왔습니다. 이런 GPT-1도 이제 현재 벌트와 비슷하게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럭만을 사용하여 가지고 이제 각 태스크에 맞게 리니어 레이어를 붙여 가지고 각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였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엘모나 이제 바이 LSTM을 통한 양방향의 학습은 진정한 양방향의 학습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벌트에서 제안한 방법론들이 진정한 양방향의 학습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일단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단순히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을 사용하게 되고 이를 현재는 1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제 벌트 라지 모델에 따른 벌트 스몰 모델도 이렇게 하는데 모델에 따른 인코더 블럭의 개수와 이제 그 히든 디멘전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벌트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존의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my dog is cute, he likes playing 이라고 이제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를 토큰 임베딩을 진행하게 되고 이를 포지셔널 임베딩을 진행해서 이제 위치 정보를 표현하게 되는데 벌트는 여기에 대해 추가해 이제 세그멘트 임베딩이라는 방식도 추가하였습니다. 아래 이제 상세 설명을 보게 되면은 일단 벌트에만 이제 존재하는 스페셜 토큰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페셜 토큰에 여기 보면은 인풋에 클래스 토큰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풋 클래스 토큰은 모든 문장의 첫 번째에 이제 부착되는 토큰으로서
이제 벌트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는 모든 문맥의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 클래스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세퍼레이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이제 벌트의 모델이 인풋은 문장이 일단 두 개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장이 두 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구분해서 진행해야 되므로 이 어떻게 구분 지을 거냐? 단순히 그냥 세퍼레이트 토큰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부착을 시켜가지고 이제 부착시켜서 인베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스크 토큰입니다. 이 마스크 토큰은 여기 현재 나와 있지는 않은데 벌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프리 트레이닝 하는 방식이 이제 MLM 기법이라고 그냥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기법을 쓰게 됩니다. 이는 여기 있는 마이 도그 이즈 큐트 히 라이프 플레잉이라 할 때 이지에 있는 토큰을 마스크 토큰으로 처리하여 가지고 이 단어를 표현하지 않고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 단어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 이외에 이제 아래 인베딩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토큰 인베딩이며 이제 NLP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크나이저가 필수적이긴 한데 이때는 워드피스 토크나이저, 서브월드 토크나이저를 사용하게 되고 이때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3만이게 됩니다. 원래 이 워드피스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에도 따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는 일단 벌트에 대한 논문이므로 크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그멘트는 아까 동일하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나눠주는 토큰일 뿐이고 포지션 인베딩은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 동일한 인베딩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냥 동일한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벌트를 만들 때 어떻게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까 기존에 제가 설명했던 마스크 토큰과 이제 클래스 토큰을 이용하여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이 마스크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토큰, 저희가 입력한 전체 토큰 중 스페셜 토큰을 제외한 15%를 랜덤하게 고르게 되고 이 15%에 대해 선택된 토큰에 대해서도 첫 번째 유형으로는 그냥 마스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이 my dog is cute, he likes playing 이란 토큰에서 이 클래스 토큰, SEP, 세퍼레이트 토큰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 중에서 나머지 토큰 중에서 15% 만약에 이제 도그가 선택이 되었다고 하면 이 도그는 80% 확률로 마스크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10% 확률로 그냥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용하는 방법이 이 벌트가 프리 트레이닝을 할 때 단순히 이제 마스크드 LM, 마스킹 랭귀지 모델을 기법을 쓰는 게 아니라 다음 문장이 무엇이 올까 예측하는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란 기법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그냥 문장을 잘라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 세퍼레이트 토큰을 기준으로 전자의 첫 번째 문장, 그다음 후자의 두 번째 문장이 들어가고 이를 이제 클래스 토큰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이 클래스 토큰을 통하여서 이 문장을 이진 분류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될 경우 과연 이게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니면 완전 다른 문장인지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총 프리트레이닝 벌트를 이제 교육을 할 때는 마스크드 LM과 이제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기법을 통하여 멀티태스크 러닝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벌트를 기본적으로 교육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벌트, 프리트레이닝을 잘 한 벌트를 통해서 이제 각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많은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어펜딕스에 보면은 각 태스크에서 어떻게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지 나와 있긴 한데 어펜딕스는 좀 길어가지고 어펜딕스 내용은 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 파인 튜닝 벌트 파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원래 기존의 NLP 관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텍스트 페어성이 존재한다 하면은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크로스 어텐션 기법 위주로 사용해서 이제 그 텍스트 페어성을 이제 분류를 하거나
뭐 클러스팅을 하거나 진행하게 되는데, 벌트는 이때 이미 세퍼레이트 토큰 그리고 넥스트 센텐스 이 기법을 통하여 이 프리 트레이닝이 됐었고, 문장 1과 문장 2를 동시에 학습하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 어텐션 기법이 텍스트 페어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벌트의 모델 사이즈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일단 벌트는 베이스와 라지 모델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num of layer, 즉 벌트의 인코더 레이어가 몇 개냐, 즉 일단 12개가 들어가게 되고, 이때의 디멘전 사이즈는 768 하고 어텐션 헤드는 12개, 토탈 파라미터 수는 110 밀리언이 되게 됩니다. 라지는 그 두 배로서 레이어는 24개, 그 다음 히든 사이즈는 1024로 조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컨트리뷰션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을 사용해서 이제 기존과는 다른 엘모와 다른 양방향 LSTM과는 다른 벌트만의 양방향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됐고, 그다음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과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통하여 두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하여 이제 문맥과 단어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맥과 단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에 대한 증빙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MLM, 즉 어떤 단어인지 맞추기 위해서 학습이 이루어진 것 같고, 이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이거는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야 됨으로써 클래스 토큰으로 이렇게 문맥과 단어 모두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랜스포머에는 없는 기존의 스페셜 토큰과 한 가지 추가된 임베딩 레이어를 통하여 문장의 위치 정보, 그리고 단어의 위치 정보, 문맥의 정보를 모두 담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파인 튜닝 시 이제 텍스트 페어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이 원래 거의 많이들 필요했는데,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작업이 필요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모델이 굉장히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게 비교적 쉽게 파인 튜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익스피리언스인데, 이제 당연하게도 벌트는 모든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점수차를 보게 되면 여기는 by LSTM 플러스 엘모 플러스 어텐션 하고, 이건 GPT-1이고, 이러한 많은 모델들에 비해서도 점수차가 원래 1.2점 오르기가 원래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점수가 5점 이상 오르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5점 이상 오르게 되고, 네, 다양한 태스크에서 확실히 압도적인 소타를 보여줌으로써, 네,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루어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스쿼드는 좀 특이한데, 이때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의응답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질문이 들어오고,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제 답변, 앤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런 이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은 벌트는 스타트 벡터와 이제 엔드 벡터를 추가해서 이를, 네, 전체 T, 네, 단어 i가 시작할 확률은 T로 하고, 이 S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트 벡터입니다. 그 단어가 이제 시작할 확률과 스타트 벡터를 이제 내적하여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과하고, 최종적인 목적 함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스타트 벡터와 엔드 벡터에 대해서 이제 각각 내적을 진행하고 덧셈하여 이를 최대화하도록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스코어 데이터 셋에서 이제 소타를 달성하였는데, 이 스쿼드 V2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본문에 답변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클래스 토큰, 가장 첫 번째 토큰을 그냥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식 추론 이제 데이터 셋입니다. 이제 주어진 문장이 하나 있고, 이어지는 문장을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뭐 4다선지, 5다선지로 선택하는 태스크가 되는데, 이는 그냥 단순히 클래스 토큰과 C라는 그냥 추가 벡터를 통해 이 둘을 내적해서 소프트맥스를 통해 최대값을 그냥 뽑아내는 단순한 태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레인 디테일스인데, 글루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 32, 러닝 레이트 이렇게 잡았고, F는 3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이 트레인 디테일스는 그러니까 프리트레인이 아닌 파인 튜닝입니다. 아래 스쿼드나 설계도 그렇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문이나
그 코멘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질문 있는데 중간에 그 세그먼트 임베딩 그 파트에서 두 문장 간의 임베딩 스페이스 어떻게 분리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따로 있어요, 아예? 이제 임베딩, nn.점 임베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세그먼트 임베딩이라고 하는 게 그냥 nn.점 임베딩에서 테이블을 두 개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학습할 때 그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그 파트에 대한 거 마스킹 하는 거랑 그러니까 실제 구현적으로 봤을 때 그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할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나 아니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되나요? 제가 직접 프리트레이닝을 하진 않아가지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단, 마스크가 있는 거 그 이게 지금 클래스 토큰 갖다가 바이너리로 한다는 거죠. 이 페어가 이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뭐 이런 느낌인데 요게 그 페어가 맞다 틀리다 기준을 어떻게 얘네가 그 레이블이 그냥 원래 그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페어면은 그냥 1이고 아니면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잠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느라고. 이 벌트의 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 이제 대규모의 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이게 데이터 셋이 구성되어 있냐? 문장을 일정한 규칙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잘랐을 때 만약에 데이터 셋을 구성하게 되면은 그냥 이어지는 문장을 그대로 넣게 되면은 그걸 이제 1로 하게 되고 만약에 이어지지 않는 문장을 만들게 되면은 그냥 0으로 이진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레이블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레이블을 직접 바로바로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냥 이어지는 문장은 1 아니면 0으로. 얘 지금 크로스 어텐션 없다는 건 얘는 지금 인코더만 쓴다는 거죠, 트랜스포머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매스킹이 세 종류 있다고 한 거 그거 다시 한번 거기 가볼까요? 세 번째 유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세 번째 유형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게 뭐 마스크의 유형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 왜냐면 지금 랜덤하게 15%를 골라내서 15%의 80%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15%의 10%는 다른 단어 집어넣고 그리고 15%의 10%는 그냥 둔다. 근데 그냥 둘 거를 왜 골랐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긴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둔다고 합니다. 그냥 놔둔다는 건 얘기 맞는 거 같죠? 네. 그리고 요거 마스킹 비율이 15%, 요 마스킹 비율에 대한 약간 뭐 어블레이션 같은 게 들어있나요? 이게 이 있을 것 뭐냐 같은데. 마스크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한 마스킹 한 80% 하거든요. 얘는 지금 한 15%밖에 안 하는 게 뭐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그냥 둔 거겠죠?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어펜딕스는 말했듯이 읽지 않았는데 이게 그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펜딕스에 나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저기 발표하는 그 사이트 URL 좀 저거 어, 공개된 사이트죠? 이거 제가 작성한 사이트.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 라이브. 어쨌든 공개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공개돼 있습니다. 아, 그럼 그 URL 좀 알려줘봐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게. 알겠습니다. 저기 그 카톡에.
했습니다. 그 마스킹 비율에 따른 그 질문해 주셨던 아마 이제 이렇게 실험 테이블이 있긴 합니다. 어펜딕스를 보게 되면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이 부분이 그냥 좀 더 좋아서 그냥 쓴 것 같습니다. 실험적인 목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 버트를 통해서 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 논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뭐, 버트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으니까 버트를 한 거 아니에요?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 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부스트 캠프 할 때 네. 각종 프로젝트나 그런 걸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일단 벌트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쓰게 많이 쓰다 보니까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벌트를 가지고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자기가 해보고 싶다. 만약에 하면 네, 딴 거 모르지만 일단은 그 토크나이저는 바꿀 수가 없겠네. 얘네가 네, 썼던 걸 그대로 써야겠네. 네, 그죠? 맞습니다. 이 토크나이저가 3만 개라 그랬죠, 토큰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저도 알아요? 코버트? 네, 코버트도 알고 클루 벌트도 알고 로베르터 다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코버트가 좋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 거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궁금해서 어느 정도 성능인지. 제가 평가했을 때는 안 좋습니다. 확실히 그죠?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다른 것도 있다 그러는데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네, 훨씬 많습니다. 한글로 된 거. 그럼 각각의 그 버튼마다 그 토크나이저는 다 다르겠죠? 똑같은 유니버설한 토크나이저 쓰지 않나? 혹시 BPT인가 뭔가 그거 있는데 뭐 아, BP인가? 그 한국어 대상으로 이제 바이트 페어 인코딩 그 BPE 기법이 좀 더, BP는 거의 약간 조금 그 표준화된 거죠, 일종의. 네, 맞습니다. BP는 거의 GPT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죠? 이제 볼트 같은 경우에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국어만의 또 잘 되는 그 토크나이저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한국어는 또 다른 코버트, 또 토크나이저가 있구나. 네, 맞습니다. 코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브워드를 썼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좀 더 잘 되는 기법이 존재하고 걔네들 인베딩 레이어를 새로 교육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트를 쓴다는 거는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거기 때문에 얘도 그 토큰 개수가 제한 그런 게 있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토큰 개수가 몇 개로 훈련시켰네? 그 버트는. 볼트 보캐뷸러리 사이즈는 3만입니다. 아니, 토큰 개수.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 그 뭐죠? 입력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바뀔 것 같은데. 그거는 공식 모델에 따르면 그러니까 거기 입력 토큰의 그 말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건 이제 토크나이저에서 음. 어, 어디 맞나? 네, 토크나이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맥스 랭스 시퀀스라는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게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문장을 만약에 제가 마이도그 이제 큐트라고 넣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토크나이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그쵸. 토크나이저가 되고 맥스 토큰 개수 몇 개가 들어가냐면 만약 512개의 토큰까지밖에 입력받을 수 없다 하면은 512개, 그죠? 아마 그 정도, 그게 옛날 거라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패딩 토큰으로 채워지게 되고, 네, 빈 공간은 패딩 토큰으로 채워지게 되고, 얘는 이제 어텐션 할 때 이제 제외하게 됩니다. 아까 한기준 교수님이 말했던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이제 네이버 부스트 캠프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주로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모델을 수정해서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몇 개 있긴 합니다. 뭘 한 거예요? 이거는 그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이란 태스크로서 그 문장과 단어에 대한 그 엔티티의 그 관계를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도 있고, 뭐 센텐스 시밀러리티 문장 기사도 구하는 그런 태스크 등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는데, 그때 아마 물론 벌트를 최종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주로 로베르타를 많이 써긴 했지만 그래도 벌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직한 베이스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또는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좀 개인적으로 좀 코멘트 드리면 그 버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연어 처리 기반이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나 이 버트를 통해서 만드는 그 인베딩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검색이라던가 추천이라던가. 그래서 요 인베딩, 이 버트를 통해서 학습된 인베딩을 활용하는 것들도 좀 알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CLS 벡터를 인베딩 벡터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CLS 벡터 말고도 예를 들면 마지막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를 인베딩 벡터를 활용한다던가 이런 인베딩 벡터를 활용하는 기법들도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실제 이제 버트를 활용해서 이제 응용에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 그 버트의 인베딩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도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냥 어, 마지막 엔드 단만 그냥 말하자면 새로운 그 뭐죠? 그 노드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한 줄을 쫙 지워버리고 마지막 단에 거기 마지막에서 직전 것까지만 활용하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베딩이란? 네네. 그래서 그 논문도 그런 게 좀 재밌는 논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CLS 벡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마지막 레이어의 벡터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는 마지막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 벡터를 인베딩 벡터로 활용했더니 더 성능이 좋았다, 뭐 이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예상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인베딩 벡터를 좀 활용하는 어쨌든 버트 벡터를 가지고 뭐 검색 시스템을 만들든 추천 시스템을 만들든 요새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버트 기반의 응용 AI 솔루션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다음 코멘트. 자,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은 일단 녹화기는 끄겠습니다. 그리고